안녕하십니까, 왕상한입니다. 기술의 융합시대를 맞아 제2의 벤처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 정신. 과연 이 정신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EBS 교주석, 오늘은 벤처 문제 전문가이신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를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야 교수님 참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먼저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한양대학에서, 경영대학 교수로서 벤처와 전략, 창업, 이런 분야를 쭉 연구하고 가르쳐 왔고요. 또, 벤처 산업연구원, 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창업 보육센터 소장도 했고요. 특히 외부에서는 우리 한국 코스닥 올라가는 기업들을 심사하는 코스닥 상장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도 역임하면서 이 분야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벤처붐이 일기 시작했을 때 젊은이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든가요? 예, 10년 전에 벤처붐이 불었을 때 비해서는 상당히 창업 열기가 식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20대들의 창업 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약화됐고,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이런 좀 풍조가 좀 요새 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좀 전에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직장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벤처의 실패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젊은이들의 어떤 선호도의 그 변화에서 보아야 될까요? 저는 크게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활발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그 사회적 관용이 높죠. 그래서 한 7, 8년 전에 EU에서 한 연구 보고서 나왔습니다. 왜 EU에서는 빌 게이츠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이유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실패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사회다. 그래서 EU가 그런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중진국형 창업에서 선진국형 창업으로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거꾸로 그런 어려운 도전적인 것을 피하려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요즘의 문제점으로 그 청년 실업 문제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실태가 아무래도 그 대학에 계시니까요. 참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 심각성 조금 더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 대학에서 취업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취업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특히 전공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정규직인 안정적인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감을 주면서 학생들이 대학 4년을 정말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취업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할까? 그것도 대학사에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도 같은 것이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스펙 쌓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결과 교수님께서 그토록 관심 갖고 계신 그 벤처에 대한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의 특권이 정말 도전 정신과 모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현실이지만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발전한 과정을 보면은 역시 도전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아까 제도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이쪽으로 창업과 도전
또 어떤 새로운 벤처 이런 쪽으로 돌리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노력이 좀 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하나부터 본다면은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 정부는 이제 크게 보면은 역시 그 시장 확대를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 시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해외 시장이라든지 또 정부 구매 시장이라든지 그래서 시장 확대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그 창업 단계에서 합리적인 리스크를 질 수 있는 자금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보증이나 융자보다는 아무래도 투자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시드머니 형식으로 그랜트 형식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 제공한다든지요. 그리고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에 실패에 대한 코스트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기업가적인 역량, 좀 그것을 태도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좀 잘 돼가지고 도전했을 때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게끔 하는 실패를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실패 코스트를 완화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전 예방적으로 실패를 줄여줄 수 있는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쭙고자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0년대 그 벤처붐이 막 일기 시작을 했을 때, 그 거품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원인은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크게 본다면 근데 이제 결국 거품이 사라지면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거품이 일어난 것은 역시 갑자기 그 자금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경제 상황이 좀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벤처를 육성하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이 결국은 그 공급 과잉을 일으켜가지고 과다 경쟁이 벌어지면서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터넷 IT 붐이 우리보다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쪽에서 먼저 꺼지면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점도 있는데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